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죠. 이게 맞네, 저건 틀렸네, 동기부여는 근본부터 잘못되었어, 아니야 난 자기계발서로 인생을 변화시켰어.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도 도대체 왜 다양한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정답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해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을 여러분이 끝까지 보신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가지는 궁극의 경지에 대해 정확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만약에 내 삶이 너무나 무기력하다라고 느끼거나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이라면, 게다가 도전하는 것마다 실패하여 패배감에 지배당한 상태라면 이번 영상을 재차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양재동에서 만난 5차원적 존재의 메시지를 이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저의 인사이트를 동시에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5차원적 존재 덕분에 영적 진화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온몸에 전율이 돋고 무언가 다시 태어난 듯한 감각에 너무나 가슴 벅찬 기쁨이 저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던 상태였죠. 정말 2021년 12월 31일 그날의 감각을 잊을 수 없습니다. 대화를 모두 마치고 길거리로 나와 익숙했던 주변 풍경을 둘러보는데 정말 익숙했던 그 공간이 너무나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이 그저 나를 축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에 당장이라도 이 메시지를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충동이 들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5차원적 존재가 마지막 제게 했던 메시지 때문이었는데요. 레오님, 이 이야기는 꼭 레오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전해주세요. 카르마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이 이론 덕분에 누군가의 삶이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면 그는 분명 레오님이 준 긍정의 영향력 덕분에 이루어낸 성취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레오님에게 고마움을 느낀 상대방의 5차원적 존재가 어떻게든 레오님에게 그것을 보답하고자 또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레오님은 그 사람이 얻은 깨달음의 깊이만큼 또 그만큼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치가 카르마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이건 반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레오님이 전한 그 메시지를 토대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악행에 대한 카르마 역시 레오님은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레오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하세요. 레오님은 빛의 존재가 되길 선포했으니 앞으로 레오님의 주변으로 빛의 존재들이 모여들 거예요. 그 빛의 존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빛의 존재들이 더 빛을 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랄게요. 이 조언의 무게는 분명 가볍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나면서 변형되고 왜곡되기에 내가 전한 이 메시지가 변형되어 그것이 어둠으로 다가온다면 필히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에 저는 두 가지를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메시지를 전할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알고 전하는 게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 주변에서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 3명 정도를 뽑아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 대한 본질을 더 정확히 깨닫고자 그때부터 명상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외담이지만 지금 유튜브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 저 스스로 사람을 판단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 그 자체로 어쩌면 교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빛의 존재인지 어둠의 존재인지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것 자체로 교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 모두에겐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저는 그 이후로 매일매일 명상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의 동료가 생겼고요. 그 동료는 다름 아닌 저에게 책을 읽으라며 책을 손수 쥐어주었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책을 읽고 내가 성장하게 되었으니 어쩌면 이 메시지를 통해 그 친구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저의 이 진심이 전해졌는지 그 친구는 이 메시지를 들은 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던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행복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 실제로 그 친구는 그 이후로 명상을 하루도 빼지 않고 하였고 지금은 저보다도 더 큰 인사이트를 얻는 경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간혹 5차원 세계에서 전한 메시지를 서로 또 받은 게 있으면 공유하기도 하고 때론 서로에게 따끔한 조언을 서로에게 공유할 수 있는 사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깨달음의 깊이가 점점 더 커져감에 따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역시 달라졌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양재동에서 만난 5차원적 존재가 또다시 저에게 단둘이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레오님, 혹시 오늘 저녁에 카페에 잠깐 가실래요?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이수에 있는 한 카페에서 또다시 약 2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친구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레오님, 요새 레오님의 깨달음의 깊이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게 느껴져서 너무 보기 좋아요. 레오님 눈에 담긴 그 빛도 이전과는 몰라볼 정도로 다르게 선명해졌어요. 실제로 이번에 단번에 10억 매출을 낼 수 있었던 것도 레오님의 중심이 이미 이 궁극의 경지에 맞춰졌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었던 상황일 거예요. 제가 오늘 레오님을 보자고 한 것은 마지막 이 궁극의 경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해서예요. 아마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오늘 이 메시지를 레오님이 받아들인다면 한 차례 더 성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레오님,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론에 있어서 그저 일부에 불과해요. 5차원 세계, 그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방법,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큰 영역에서 생각해야 돼요. 레오님이 이번에 4채의 계약을 쓰면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기초가 무엇일까요? 이 초점에 레오님의 중심이 맞춰 있었기 때문에 그의 5차원 세계가 반응하여 계속해서 레오님이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상황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혹시 뭔지 알겠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재차 물었습니다. 그 중심이라는 게 뭐죠? 그리고 그 5차원적 존재는 제게 말했어요. 레오님, 지금부터 이 한마디의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이것이 5차원 세계가 바라는 또 레오님의 영혼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궁극의 경지예요. 이것을 달성해낼 수 있으면 삶 속에서의 행복도 레오님이 바라는 경제적 자유 역시 모두 달성해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레오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일 테니까. 반드시 조건 없는 기쁨이라는 경지를 바라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조건 없는 기쁨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기쁨의 감정. 그 기쁨의 감정엔 분명 어떠한 조건도 없는 아주 순수한 기쁨의 감정 그 자체인 겁니다. 저는 또 한 번 전율하며 그제서야 내가 찾고자 했던 그 경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조건 없는 기쁨. 그 말의 의미는 어떠한 외부 자극에도 상관없이 내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상태 그 자체를 말해요. 외부 자극에 더 초연한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경지는 어쩌면 지극히 이상향일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천만 원의 빚, 수억 원의 빚을 지고도 태연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의 본질은 이 조건 없는 기쁨이라는 경지를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건 없는 기쁨의 경지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저 역시 아직까지도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에 저의 이 방법이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제가 얻어낸 인사이트까지를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자면 내게서 불어오는 감정을 한 차례 의심해보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불어오는 화라는 감정, 심지어 순간적으로 불어오는 기쁨의 감정조차 의심해보는 거예요. 왜 이런 감정이 불어오는 것이지? 하고 3인칭으로 나를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는 겁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내 감정이 불어올 때 한 차례 의심해보면서 불어오는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보는 거예요. 내 감정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즉시 그 감정은 해소됩니다. 만약 해소되기 어려운 감정이라도 괜찮아요. 종이에 적어보고 그 문제의 본질을 더 바라본 이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빅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 감정은 또다시 두려움에서 설레임의 감정으로 바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나 자신에 대한 감정을 제3자의 입장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이 조건 없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의 인사이트입니다. 더 효과적으로 감정을 다스리면서 조건 없는 기쁨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에 함께 나눠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이어가는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이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택을 위한 필수 조건은 감정적 선택이 아닌 이성적 사고에 의한 선택일 것이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분명 최고의 선택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매 순간이 최고의 순간으로 하루하루를 쌓아갈 때 조건 없는 기쁨을 완성할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조건 없는 행복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 저의 모든 인사이트를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 인사이트를 토대로 여러분 역시 영적 진화의 경험을 경험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드리밍 네오니즘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